안녕하세요. 이곳 게시판을 보니 이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용기 내어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잘못된 선택으로 성급한 결혼을 하여 1년간 전 남편과 시댁에 고통받고 이혼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제작하는 중견기업의 마케팅 담당 과장이고 전 남편과는 거래처에서 만났어요. 회식 겸 우연히 술 한잔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바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았고 저는 당시 28살이라 사귄 지 1년 좀 안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전 남편이 저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집에다가도 성화였어요. 시댁에서는 그런 남편에게 좀 더 사귀어보고 결정하라고 했고 사실은 저를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남편의 고집으로 시댁의 길을 꺾었고 저는 그렇게 결혼이 급하지 않았지만 전 남편의 저돌적인 프로포즈에 이 정도 사람이면 믿음직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돈 한 푼 안 가져와도 되고 몸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가전 가구랑 예물 예단은 정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전 남편이 화까지 내가며 안 그래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면에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건지 아무튼 저는 겨우 신혼여행비만 내며 결혼했어요. 남편이 대부분을 부담했기에 신혼여행이라도 뒤탈 없게 하려고 몰디브 호화 리조트로 4박 5일 계약해 2천만 원 정도 지불했네요. 금전적인 조건이 아니더라도 전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편이라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능력남이었고 저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여자 관계도 아주 깨끗했고요. 그런 점에서 괜찮은 남자라 느꼈기에 결혼을 결심한 거였죠. 저는 사실 남편에 비해 외모만 괜찮은 편이었지 다른 스펙들은 별로였어요. 남편 연봉은 6천이 넘었는데 저는 3천 조금 넘기도 했고 친정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계시는데 아빠가 남긴 유산으로 노후 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집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걸로 따지면 제가 많이 모자란 결혼이긴 했죠. 시댁은 어찌됐건 서울에 40평대의 아파트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강남에서 큰 식당을 하시는 나름 자산가라고 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일 안 하셨고요. 이런 조건이었고 남편의 푸시 때문에 순식간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급하게 하긴 했네요. 시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견례까지 진행됐었거든요. 시댁, 아니 시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건 상견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저와 저희 어머니를 맞으시더군요. 그리고 상견례 내내 별 말씀 안 하셔서 남편과 제가 아주 진땀을 흘렸습니다. 친정엄마도 집에 오시며 너희 시어머니 될 분이 아무래도 상대가 마음에 안 드신가 보다. 얘기를 좀 더 나누어야 하지 않겠니? 이대로 결혼하면 네가 많이 고생할 것 같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중요해야지.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넓은 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상견례까지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혼보단 파혼이잖니.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았던 터라 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제대로 하신 게 맞냐고 했더니 그제야 털어놓더군요. 시아버지는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계속 반대 중이긴 하시다며.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난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까지 오빠가 다 독단적으로 결혼 진행한 거였어? 나는 너 놓칠까 봐. 너도 알잖아.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걸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저는 너무 속상했죠.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우리 결혼인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계속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본인을 아끼시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속상해서 저러시는 거라며 결혼하고 시간 좀 지나면 본인에게 하듯이 인자해 지실 거라며 저를 계속 안심시켰어요. 뭐 당신은 시어머니도 무뚝뚝한 정도였지 저에게 날카로운 독설을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이유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급하게 진행하는 남편 때문에 어영부영 결혼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지만 당시에도 저는 어린 마음에 파혼이라는 게 두렵더라고요. 주변에는 다 알렸고 식장이며 스드메며 신혼여행까지 패키지로 전부 예약한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좀 무섭다는 이유로 파혼하기에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쉽게 발 빼지 못한 제 잘못은 맞지만요. 그렇게 하게 된 결혼이었고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뭐 좋았습니다. 남편과 집안일도 적당히 분담해서 했고 트러블 만한 게 없었어요. 처음 3개월 정도는요. 시부모님께도 2, 3주에 한 번씩 연락을 꼭 드리려고 했고 어머님 식당에도 자주 가서 인사드렸어요, 남편이랑. 어머님은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이지만 잘 맞아주셨고 저도 뭐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더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 식당에 남편과 함께 방문하기로 한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출발하면서 급한 전화를 받더니 회사에 일이 생겨 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혼자 시어머니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가 남편 없이 저 혼자 시어머니를 뵌 게 처음이었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계신 시어머니를 뵈었죠. 왜 너 혼자 오냐? 우리 아들은? 회사에 일이 있다고 아까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저 혼자 왔어요, 어머님. 뭐 하러 너 혼자 오냐? 난 너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하시며 저를 흘겨보시고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어머님 할 일을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 조금 서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께 말을 걸었죠. 어머님, 아직도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말을 하자마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을 던지시며 저를 잡아 이끄시더라고요. 사람 없는 구석으로요. 마음에 안 드냐고? 그래, 말 잘했다. 네가 마음에 들 리가 있겠니? 우리 아들이 너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 딴 사람이 됐어. 난 그게 너무 싫다. 결혼도 더 있다가 해도 되는데 네가 집도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여자라면서 지가 무슨 자선 사업가라도 되는 것 마냥 너 걷어준 거잖아. 난 우리 아들 전문직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죽겠다고 난리쳐서 우리 아들 발 묶어놨잖냐? 그런 네가 마음에 차겠니? 어머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말과는 정반대였죠. 남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드러눕고 시금 전폐하며 시위해서 저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거짓말 한 거였어요. 자기랑 결혼 안 하면 제가 죽어버리겠다더라. 게다가 집이랑 가전 가구 안 해오면 남자도 아니라며 제가 가스라이팅을 했다면서.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죠.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 걸어 이 사실을 다 밝히니 당황스러워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둘러댄 거였다면서. 진짜 황당했고 남편에게 큰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때 남편이랑 처음으로 크게 싸웠네요. 남편은 끝까지 지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몰랐고 결혼했으면 됐지 않냐면서 다 지나간 일 뭐하러 자꾸 들추냐고 했죠. 시댁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면서. 그때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를 놓쳤을 거래요.
오해는 차차 풀어가면 된다면서 본인 엄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럴 거면 결혼 안 했을 텐데 하며 후회하고 울었고요. 당시에는 그냥 남편만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나니 다른 것들도 다 신뢰가 안 가더군요. 저를 시댁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영 용서도 안 됐고요. 남편 말대로 이미 지나간 거 소용없긴 하지만 그러면 시댁에 제대로 해명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니 남편이 알겠다면서 시댁에다 다시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남편이 처음으로 남같이 느껴졌고 정이 좀 떨어졌어요. 여차저차 다시 화해는 했지만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곱게 보셨어요. 시댁에 방문하면 저는 어김없이 눈치를 봐야 했죠. 당시에는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무섭게 느껴지던지요. 아무래도 장사 오래 하신 분이라 그런지 기도 엄청 세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어찌나 우리 아들 하던지 결혼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남편도 엄청난 마마 보이더군요. 어머님 말에 껌뻑 죽었고 어머님도 아직 아들을 품에서 놓지 못한 듯 했어요. 같이 밥 먹으면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며 아들 밥그릇에 생선 발라 올려놓으셨고 남편은 그게 이상한 것 전혀 없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옷을 샅샅이 살펴보시며 이건 올이 풀렸네, 여기는 보풀이 생겼네 하시며 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잘생긴 우리 아들 결혼하고 나서 그 집꼴로 사니 인물 다 죽었다며 우는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말하지만 잘생기긴 뭐가 잘생겼나요? 어머님 말로는 정우성 닮았다고 하던데 정우성이 3일을 물에 불어 터져도 그 얼굴이 나오진 않겠어요. 그냥 아들 사랑이 좀 유별나신가 했지만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쳤고 제 길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싫잖아요. 그런 모습에 제가 시댁 가기 싫다고 몇 번 뻐겼고 그게 빌미가 돼서 남편이랑도 조금씩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크게 불붙었던 싸움은 작은 불씨만 붙어도 금세 활활 타올랐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의처증 끼도 보이더라고요. 그전부터 제가 회식한다고 하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회식 참여자가 누구인지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사적으로 누굴 만나는지에 엄청 신경 곤두서더군요. 하물며 회식 장소를 검색하더니 그 고깃집의 알바생들이 전부 20대 남자라던데 거기 안 가면 안 되겠냐면서 회식 장소라도 변경하라고 조르더군요. 저는 일개 직원이고 거기 팀장님도 계신데 이미 정해진 걸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더니 그날 회식 장소에 떡하니 전 남편이 나타났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창피했고요. 전 남편이 지 친구 하나 데리고 저희 회식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고 팀장님이 남편도 왔는데 테이블 합치자고 해서 그날 같이 먹었네요. 2차 가기로 했는데 남편 때문에 가지도 못했고요. 그날 다른 계열사로 옮기신 상사 중에 고마운 분이 오랜만에 오셨고 저도 내년 상반기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정보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남편 때문에 다 망쳐버렸습니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내가 하는 사회생활은 다 하찮아 보여? 내가 남자 만나니? 일로 회식하는 거잖아. 때려쳐. 난 너 남자들이랑 섞여서 일하는 거 못 보겠어. 뭐? 하물며 알바생들 다 남자라고 딴 데 가라고 하더니 진짜 의처증 있는 거 아니야, 오빠? 의처증? 너 말 다 했냐?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잖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빡빡 우겨가며 저에게 퇴사를 종용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랑 이렇게 사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아신 건지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군요. 너 요즘 우리 아들이랑 많이 싸운다면서? 어떻게 한 결혼인데 이렇게 매일 싸워서야 되겠니?
어머님, 저도 싸우기 싫어요. 그런데 재훈 씨가 그래, 얘기 듣긴 들었어. 네가 이상하긴 하더라. 그 남자만은 부서에 굳이 악착같이 붙어있는 이유가 뭐야? 너 무슨 꽃뱀 같은 그런 거니? 꽃뱀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꽃뱀이라뇨. 그게 아니면 뭔데? 쥐꼬리만한 월급이 뭐가 중요하다고.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너는. 너만 아니면 우리 아들 약 사며 회계 사며 선볼 아가씨들 많았는데 지금 재혼해도 여자들 줄 설 텐데 그 자리 잘 지키려면 우리 아들이랑 잘 좀 살아라. 웬만하면 여자가 좀 숙일 줄도 알고 그래야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은 그렇게 본인 하실 말만 해놓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분통이 터져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싸웠죠, 남편이랑. 제가 짐 싸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시간을 좀 갖자고. 그랬더니 울고불고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댁이랑도 인연 끊겠다고 하는 걸 제가 믿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당장이라도 전화 걸려고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지그시 바라보니 제 눈치를 보면서 정말 걸어? 나 정말 엄마한테 전화해?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해봐. 연 끊겠다고 말씀드려봐 어디? 했더니 우물쭈물 하더니 전화를 정말 걸긴 걸더라고요. 응, 아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아무 말 안 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뺏어서 어머님, 재훈 씨가 부모님하고 엄마! 연포탕 먹으러 가자고.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연포탕? 우리 아들 연포탕이 갑자기 먹고 싶니? 그런데 이번 주엔 단체 손님이 많아서 내가 못 가겠는데. 연포탕은 다음 주에 먹자. 엄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은 무릎 꿇으며 제 눈치 보기 바쁘더군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제 앞에서만 큰 소리 치고 정작 시어머니 앞에서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마마보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의처증 마냥 집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어느 날은 제가 회사에 못 가게 차키도 감출 정도로 그 도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속 못 가게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중요한 일인데 남편마저 이러니 신경 쓰이고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싸웠는데 남편이 시댁에 일러 바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보고 도와달라고 SOS를 친 거죠.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그 출장 꼭 가야겠냐며 난리를 치시고 우리 아들 심려 끼치게 하지 말라면서 그 회사 간두고 식당으로 일하러 들어오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아무리 지금은 월급이 300 남짓이긴 하지만 저도 자격증 여러 개 따서 들어온 회사고 앞으로 전망도 밝은데 제 커리어를 잔뜩 무시하시는 모습에 열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웬만하면 내내거렸지만 그때부터 저도 참지 않고 다 들이받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쳐들어오셔서 남편 옷가지를 전부 캐리어에 담으시더군요. 그리고 남편 손잡고 우리 아들 집에 가자 하시더군요. 남편은 처음엔 멀뚱멀뚱 서 있다가 그대로 지 엄마 손잡고 나가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끝났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갇혀서 저랑 이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어머니께 귀에 피딱지가 앉힐 정도로 세뇌당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듣고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고요. 안 그래도 저도 이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 소송 안 하고 그대로 협의 이혼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한 달 만에 쫑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지만 날개 돋친 듯 자유롭고 행복을 만끽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머리숱이 3분의 1은 빠져나갔어요. 위궤양을 달고 살아서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혈압도 안 좋아져서 친정엄마의 걱정을 받았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그런 질병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처음엔 이혼했다고 친정엄마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얘기 다 듣고 너무 잘했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죠.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도 빨리 발 뺀 게 다행이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반년쯤 지났을까? 밤마다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너무 욕심부렸다는 걸.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왜 이래? 또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미안해. 그런 식으로 밤마다 전화가 왔고 어느 날은 정말 엉엉 울며 이러더군요.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미안해. 나 정말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살 자신 있어. 난 엄마보다 네가 더 소중하고 중요해.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엄마 없인 살아도 너 없인 못 살겠어. 이러는 걸 저는 모두 녹음했죠. 그리고 또 전화 오면 네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친다고 했더니 깨갱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금요일 밤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집 앞에 제 전 남편이 와서 대성통곡하고 있다며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어딘지 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더랍니다. 경악하며 찾아가니 정말 전 남편이 폐인이 된 몰골로 엎드려 친정엄마에게 빌고 있었고 잘못했다며 하염없이 울더군요. 그대로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이 밤중에? 우리 아들은 이제 너한테 볼 일 없어! 착각도 유분수시네요. 지금 저희 친정엄마 집에 누가 와 있는지 아세요? 아드님이 와 계시네요. 와서 울고불고 무릎 꿇으며 다시 합치자고 빌고 있어요. 뭐라고? 거짓말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뭐 하러 그러냐? 한 달 전에 내가 회계사랑 소개팅 시켜서 지금 잘 되어가는데? 너 쇼하는 거지? 그 회계사랑 잘 안 돼서 저한테 다시 오려나 보네요. 어쩐지 한 달 전부터 매일같이 밤마다 전화 와서 울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엄마랑 연도 끊겠다면서 저랑 합치자고 얼마나 울던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것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은 아드님이 하고 계시네요. 당장 갖고 가세요. 그 말에 전시모가 택시를 타고 쏜살같이 저 있는 곳으로 오더군요. 친정엄마에게 못 볼 꼴 보일 것 같아서 들어가시라고 등 떠밀었습니다. 전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씩씩대면서 이 별것도 아닌 년이? 라고 하며 손을 올리려고 하더군요. 별것도 아닌 년? 당신 아들이나 똑바로 키우고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도 화가 나서 전시모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울던 전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자기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전시모가 제 전 남편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창피하게 뭐 하는 거냐며 등짝을 후려치시더군요. 아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엄마 속상하게 안 한다면서? 엄마 없인 살아도 저 없인 못 살겠다는데요? 그리고 잘난 아들 이혼시켜서 더 괜찮은 여자랑 결혼시킨다면서요? 그 아들 왜 여기 와서 제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리고 있어요? 뭐? 이게? 전시모가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저 아니면 안 된다는데요? 어쩌죠? 저는 이제 이 사람 필요 없는데요? 남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의처증 마마보이 남편이라니 꿈에 나올까봐 두려워요. 그 말에 전 남편이 눈치도 없이 제 손을 잡으며 또 매달리더군요. 너무 급하게 이혼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며 울고 불고 비는 전 남편을 보며 전신모가 속 터져 하더니 또 등짝을 세게 때리며 가자고 하시더군요. 이 사람 빨리 치우세요. 또 우리 엄마 집에 오거나 저한테 전화하면 진짜 스토커법으로 신고합니다. 잘난 아드님 빨간 줄 긋게 하기 싫으면 정신 차리게 하세요. 제가 한 소리 하자 전시모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리고 억지로 전 남편을 데려가 택시를 태워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가슴에 있던 작은 응어리마저 모두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시모에게 무시받으면서도 한마디 못했던 제 지난 날들에 후회했었는데 그렇게 푸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이상했고 전시모도 정말 이상한 사람. 둘 다 진짜 괴상한 모자였죠. 저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혼을 결정했더라면 이런 꼴도 안 봤을 텐데. 그래도 아이 낳지 않고 빨리 이혼하게 되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혼하며 돈을 많이 쓰지 않아 다행인 것 같아요. 2천만 원으로 몰디브 갔던 건 어찌됐든 좋은 추억이고요. 제가 나이가 아직 많은 편도 아니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더 생길 때까지 결혼은 생각지 않으려 하고요. 지금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능력을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